KJ그룹 회장실에 거대한 통유리창 위로 굵은 빗방울이 규칙적으로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강지훈은 손에 든 콘약잔을 가볍게 흔들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맞은편 빌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의 잘생겼지만 냉랭한 얼굴 위로 긴장감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35세의 지훈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 혹은 야심 많은 숙부 이재경이 장악한 이사회의 압력은 그에게 앞으로 석 달 안에 가정을 꾸려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CEO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결혼, 일에 미쳐 사는 그에게 결혼은 사치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개념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만이 유일한 열쇠였다. 그에게는 아내가 그것도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일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하고 동시에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받아들일 만큼 절박한 가짜 아내가 필요했다. 그리고 마치 잔인한 운명의 장난처럼 그의 시선은 복도 밖에서 묵묵히 청소하고 있는 젊은 여자 청소부에게 멈췄다. 대담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강지훈은 KJ그룹을 이끄는 젊고 능력 있는 CEO였지만 그의 자리는 결코 탄탄하지 않았다. 아버지 강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호시탐탐 그룹 경영권을 노리던 숙부 이재경의 견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이재경은 이사회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사사건건 지훈의 발목을 잡았으며 최근에는 지훈의 사생활까지 문제 삼으며 그를 압박해왔다. 미혼인 CEO는 불안정하며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것이 그의 해묵은 레퍼토리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3개월 내 결혼이라는 조건을 관철시켰다. 결혼이라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 지훈은 빈잔에 다시 콘약을 따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의 비서인 윤 실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방법. 윤 실장 자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나? 내가 길거리에서 아무 여자나 붙잡고 결혼이라도 하란 말인가? 지훈의 목소리에는 냉소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묻어나왔다. 그는 결혼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었다. 그의 삶은 오직 KJ그룹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지. 숙부에게 이 회사를 넘겨줄 수는 없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인데 그때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복도 밖을 향했다. 늦은 시간까지 홀로 남아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는 젊은 여자. 이서아, 23살의 시간제 청소부. 앳된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맑고 깨끗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였다. 그녀는 얼마 전 지훈의 사무실에서 실수로 중요한 서류에 물을 쏟는 바람에 그에게 크게 질책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하거나 울먹이는 대신 담담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밤늦게까지 남아 서류를 복원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때 그녀의 눈빛에서 지훈은 어떤 강인함과 책임감을 읽었던 기억이 났다. 저 여자라면 어쩌면 지훈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대담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윤 실장에게 이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다음날 윤 실장은 이서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들고 지훈을 찾아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서아는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중퇴하고 서울로 올라와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는 병든 홀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엄청난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빚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깨끗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평판도 좋았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무엇보다 입이 무겁다는 것이었다. 대표님, 이서아 씨는 대표님께서 찾으시는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 실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일개 청소부에게 그런 엄청난 제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뭐 돈이 필요하고 입이 무겁고 그리고 내 말을 거역할 힘이 없는 여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지훈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이서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서아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앞에 섰다. 그녀는 또다시 무슨 질책을 받게 될까봐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다. 지훈은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했다. 이서아 씨,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거부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가짜 아내가 필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1년. 딱 1년만 내 아내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그 대가로 당신이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빚을 해결해주고 어머님 병원비와 동생 학비까지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위자료 명목으로 당신이 평생 일해도 만질 수 없는 액수의 돈을 지급할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계약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질 것이고 당신은 내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어때요? 할 만한 거래 아닙니까? 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눈앞에 이 차갑고 오만한 남자가 지금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고 그가 제시한 조건은 그녀가 지금껏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것이었다. 이 돈이면 엄마의 병도 고칠 수 있고 동생도 다시 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되다니, 그것도 가짜 아내라니.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와 자신만을 바라보는 어린 동생의 얼굴이 떠오르자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좋아요.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계약 기간 동안 저는 여전히 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제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조건을 말했다. 지훈은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 정도 조건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대신 당신도 내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의 CEO와 평범한 청소부의 아슬아슬한 계약 결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이미 정해진 운명의 연극이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선택한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 청소부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졌을 때 그가 얼마나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이게 될지를. 이서아와 강지훈의 계약 결혼이 성사된 다음 날부터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탄 듯 정신없이 흘러갔다. 강지훈은 약속대로 그녀의 모든 빚을 해결해 주었고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까지 넉넉하게 지원했다. 서아는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것 같던 거액의 돈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이 과연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달콤한 보상과 함께 그녀에게는 혹독한 신부 수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은 KJ그룹의 미래 안주인이자 자신의 아내 역할을 수행해야 할 서아를 완벽하게 변신시키기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고용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일리스트가 그녀의 패션을 담당했고 청담동 최고급 살롱의 헤어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녀의 외모를 가꾸었으며 전직 외교관 출신의 이미지 컨설턴트가 그녀의 말투와 걸음걸이, 식사 예절,
그리고 사교계 매너까지 철저하게 교육했다. 서아는 지훈이 마련해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은 그녀가 평생 살았던 낡고 비좁은 반지하 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화려했지만 그녀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낯선 공간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숨막히는 교육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고 밤늦게까지 지훈과 KJ그룹 그리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암기해야 했다. 이서아 씨 자세가 구부정합니다. 항상 허리를 꼿꼿이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라 KJ그룹 강지훈 대표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룹의 이미지를 대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지 컨설턴트의 날카로운 지적에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묵묵히 자세를 고쳐 잡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며 꿋꿋하게 버텨냈다. 하지만 가끔씩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사투리나 어색한 몸짓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번은 중요한 사교 모임에 참석하기 전 값비싼 명품 드레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는 연습을 하다가 발목을 삐끗하여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복잡한 테이블 매너를 익히다가 실수로 와인잔을 엎질러 망신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서아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지훈은 의외로 그녀를 질책하거나 비웃는 대신 무심한 표정으로 뒷수습을 해주거나 조용히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너무 완벽하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이서아 씨. 당신은 배우가 아니니까 그냥 당신답게 행동하면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겠지만요. 그의 예상치 못한 따뜻한 말에 서아는 오히려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에게서 아주 작은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한 것 같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지훈 역시 그런 서아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서아를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게서 예상치 못한 매력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분명 평범한 청소부 출신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비굴해지지 않는 당당함과 총명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꾸밈없고 진솔한 모습은 때로는 지훈 자신조차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감정들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드디어 그들의 가짜 결혼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날이 다가왔다. 바로 지훈의 숙부이자 KJ그룹의 실질적인 위협 세력인 이재경 부회장의 생일 파티였다. 이 파티에는 KG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협력업체 대표들, 그리고 정재계의 수많은 유력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지훈은 이 자리를 통해 서아를 자신의 약혼녀로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동시에 이재경에게 자신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보여줄 생각이었다. 서아는 지훈이 직접 골라준 우아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전문 아티스트의 손길로 완벽하게 변신을 마쳤다. 그녀의 목에는 지훈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긴장됩니까? 파티장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조금요. 아니 사실은 많이요.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서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훈은 무심한 듯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서아를 향한 어떤 믿음 같은 것이 담겨 있는 듯했다. 파티장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음식과 와인이 끝없이 제공되었고 값비싼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지훈이 서아의 팔짱을 끼고 파티장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저 사람이 강지훈 대표 옆에 있는 여자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누구지? 설마 약혼녀인가?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호기심과 질투, 그리고 의심이 뒤섞인 눈빛들이 서에게 쏟아졌다. 특히 이재경 부회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주시했다. 이재경 부회장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해 보였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우리 조카 지훈이 아닌가? 그리고 옆에 계신 아리따운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혹시 소개 좀 시켜주겠나? 숙부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제 약혼녀 이서아라고 합니다. 인사드려라, 서아야. 서아는 긴장했지만 연습한 대로 우아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부회장님. 이서아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경은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허허, 우리 지훈이가 드디어 짝을 찾았구먼.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를 말이야. 그런데 이서아 양은 어느 대 교수이신가? 내가 워낙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통 기억이 나질 않는구먼. 그의 질문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서아의 배경을 떠보려는 교활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서아는 순간 당황했지만 지훈이 미리 준비해준 답변을 침착하게 늘어놓았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지훈 대표의 따뜻한 마음에 반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는 그야말로 만들어진 신데렐라 스토리였다. 이재경은 서아의 대답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반드시 서아의 정체를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서아는 시종일관 지훈의 곁을 지키며 조신하고 우아한 약혼녀의 역할을 수행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화려하고 가식적인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끊임없는 시선과 질문 공세에 지쳐갔다. 한 번은 실수로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고 또 한 번은 낯선 음식 이름 때문에 망신을 당할 뻔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지훈은 티나지 않게 그녀를 도와주거나 재치 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무마시키곤 했다. 서아는 그런 지훈의 모습에서 의외의 다정함과 배려심을 느끼며 조금씩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는 분명 차갑고 오만한 남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을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는 든든한 존재이기도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을 그녀 자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첫 번째 공식 석상 대비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이재경을 비롯한 지훈의 적대 세력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주변을 맴돌며 흠을 잡으려 했고 서아의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비웃거나 공격했다.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신데렐라. 서아는 이 위험하고 살벌한 세계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와 지훈의 계약 결혼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안개 속이었다. 이재경 부회장의 생일 파티 이후 강지훈과 이서아의 계약 결혼은 KJ그룹 안팎으로 공식화되었다. 두 사람은 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생활하며 대외적으로는 더없이 행복하고 완벽한 예비 부부의 모습을 연기해야 했다. 하지만 카메라 앵글 밖 그들의 실제 생활은 여전히 차갑고 어색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서아를 자신의 계획을 위한 도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고 서아 역시 그에게 어떤 사적인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조심했다. 하지만 한 공간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은 그들의 의도와는 다른 미묘한 변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아 나누는 짧은 대화, 늦은 밤 거실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주고받는 어색한 눈인사, 그리고 서아가 정성껏 관리하는 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그녀만의 따뜻한 흔적들까지. 모든 것이 조금씩 지훈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지훈은 서아가 단순히 순진하고 어리숙한 여자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고 상류층의 복잡한 예절과 교양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때로는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상황을 분석하거나 위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침착함과 대담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 번은 지훈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였다. 계약 상대방은 매우 까다롭고 계산적인 인물이었고 협상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지훈은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그의 서재를 청소하러 들어왔던 서아가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자료들을 무심코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혹시 이 부분은 상대방의 숨겨진 의도를 역으로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먼저 충족시켜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으로요. 마치 바둑에서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묘수처럼 말입니다. 서아의 말은 너무나 뜻밖이었고 동시에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개 청소부가 그것도 복잡한 비즈니스 협상에 대해 이렇게까지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소아 씨, 당신 혹시 바둑을 둘 줄 압니까? 아,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 조금 배웠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요. 서아는 당황한 듯 얼굴을 붉히며 얼버무렸지만 지훈은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결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서아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밤마다 몰래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하거나 가끔씩 알 수 없는 사람과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가 입는 옷이나 사용하는 작은 소품들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평범한 청소부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고급스럽고 세련된 취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이서와 그녀는 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윤 실장에게 다시 한번 이서에 대한 철저한 뒷조사를 지시했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은밀하게 진행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이재경 부회장 역시 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서아의 과거를 캐고 다녔지만 그녀의 행적은 마치 안개 속처럼 희미하기만 했다. 그녀는 KJ그룹의 청소부로 입사하기 전까지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것은 이재경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고 그는 서아가 지훈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이재경은 서아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하여 떠보거나 협박하기도 했다. 이서아 씨, 당신 정체가 대체 뭐요? 강지훈 대표 옆에서 뭘 꾸미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 띄는 순간 당신은 끝장이라고 생각하시오. 서아는 이재경의 위협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의 의심을 피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면 지훈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 했다. 그녀의 과거에는 정말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지만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녀는 어린 나이에 홀로 세상에 내던져져 온갖 험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야 했다. 그녀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이자 동시에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해야 할 대상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대상은 어쩌면 KJ그룹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지도 몰랐다. 서아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자신을 쫓는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녀는 지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훈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그의 순수한 마음을 더럽히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에게 의문의 협박 편지가 배달되었다. 편지 안에는 그녀의 과거를 암시하는 내용과 함께 만약 지훈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익명이었지만 서아는 직감적으로 이재경 부회장이나 혹은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어둠의 세력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녀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분노를 느꼈다. 더 이상 이렇게 숨거나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서는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고 그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그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설령 그가 자신을 떠나게 된다고 해도 더 이상 그를 속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날 밤 서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훈의 서재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과 함께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슬픈 예감이 어려 있었다.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들의 계약 결혼과 위태로운 관계를 또 다른 폭풍 속으로 몰아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서아는 강지훈의 서재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손에는 익명의 협박 편지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굳은 결심과 함께 깊은 불안감이 어려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온 지훈은 그녀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입니까? 이서아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훈의 낮은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나왔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협박 편지를 건넸다. 지훈은 편지를 읽는 동안 미간을 찌푸렸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건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도 이재경 부회장님이거나 아니면 제 과거와 관련된 사람들일 거예요. 서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물론 자신의 모든 비밀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며 어두운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거가 어쩌면 KJ그룹과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지훈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표정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다. 그녀의 고백은 그동안 그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던 의심들을 일부 확인시켜 주었고 동시에 더 큰 의문과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고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수아 씨, 당신 과거가 어떻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서아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재경 부회장은 서아의 과거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듯 본격적으로 지훈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익명의 제보를 가장하여 언론에 KJ그룹 강지훈 대표 정체불명의 여자와 부적절한 동거 생활 및 회사 자금 유용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터뜨렸다. 기사에는 서아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내용과 함께 지훈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KJ그룹은 다시 한번 엄청난 스캔들에 휩싸였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에서는 지훈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이재경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지훈의 해임안을 발의하려 했다. 지훈은 사면촉에 몰렸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이재경과 그 배후 세력이 꾸민 치밀한 음모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다. 그는 윤 실장과 함께 즉시 방역에 나섰다. 그들은 가장 먼저 언론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여 이재경 부회장이 유포한 모든 내용이 악의적인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동시에 그들은 이재경 부회장이 과거 그룹 내에서 저질렀던 각종 비리와 횡령 배임 행위들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검찰에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아 역시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다고 당당하게 밝혔고 이재경 부회장의 비열한 음모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여론은 조금씩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재경의 방역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그룹 내 자신의 세력을 총동원하여 지훈과 서아를 압박했고 심지어는 서아의 가족들을 이용하여 그녀를 협박하려는 비열한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는 서아의 병든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에게 사람을 보내 만약 서아가 지훈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서아는 이재경의 잔인한 협박에 절망감과 함께 극도의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재경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그녀는 이재경 부회장을 직접 찾아가 담판을 짓기로 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었다. 이소아 씨, 지금 제정신입니까? 혼자서 그자를 찾아가겠다니요. 너무 위험합니다. 지훈은 그녀를 말렸지만 서아의 의지는 확고했다. 괜찮아요, 지훈 씨. 나도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거예요. 내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요. 그리고 나를 믿어주세요. 나는 결코 약하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단호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자신도 모르게 깊은 신뢰와 함께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믿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위험한 함정에 빠질까봐 걱정되었다. 결국 지훈은 서아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윤 실장과 함께 비밀리에 그녀의 뒤를 따르기로 했다. 서아가 이재경 부회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사무실에는 험악한 인상의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고 분위기는 살벌하기 짝이 없었다. 이소아 씨,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시다니 정말 대단한 용기로군요.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러 온 겁니까? 이재경은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서아를 조롱했다. 이재경 부회장님, 저는 오늘 당신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서아는 떨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거래 흥미롭군요. 당신 같은 여자에게 나랑 거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기나 합니까?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KJ그룹의 지분 그리고 제 목숨까지도요. 대신 강지훈 씨와 제 가족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서아의 충격적인 제안에 이재경은 물론이고 문 밖에서 몰래 상황을 엿듣고 있던 지훈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이런 위험한 거래를 하려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재경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한 제안이었다. 강지훈만 제거하면 KJ그룹은 온전히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었고 이서아라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까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으니까. 좋습니다, 이서아 씨.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약속을 어기거나 장괴를 부린다면 그때는 정말로 당신과 당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이재경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서에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위해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지훈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다. 안 돼, 서아야. 절대 그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 지훈의 절박한 외침과 함께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과연 그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서아의 숨겨진 과거와 그녀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실체는 무엇일까? 모든 것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강지훈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온 순간 이재경 부회장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해꾼이 나타난 것이었다. 이서아 역시 너무나 놀라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서아야, 안 돼. 절대 그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 지훈은 절박하게 외치며 서에게 달려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분노와 함께 서아를 향한 깊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 씨, 여긴 어떻게... 서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거래를 지훈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뛰어들어. 이재경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지훈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이재경을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다. 이재경 부회장님, 당신의 비열한 협박과 공갈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이 이서아 씨에게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뭐라고 이놈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먼.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지 않고 뭘 하는 게냐. 이재경의 고함 소리에 사무실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와 지훈을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의 공격을 날렵하게 피하며 오히려 그들 중 몇몇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렸다. 그의 움직임은 평범한 회사원의 그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서아는 물론이고 이재경조차 그의 예상치 못한 싸움 실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이재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 같은 쓰레기들로부터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사람이다. 바로 그때 윤 실장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 병력이 사무실 안으로 쳐들어왔다. 그들은 이재경과 그의 경호원들을 모두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재경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은 만천에 드러난 후였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지훈은 서아를 데리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서아는 여전히 충격과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았다. 서아 씨,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서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서럽게 울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며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다. 한참 후 서아가 조금 진정되자 지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아 씨, 이제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겠어요. 당신의 진짜 과거, 그리고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 비밀에 대해서요.
나는 당신을 믿고 기다릴게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한은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설령 그가 자신을 떠나게 된다고 해도 그에게만큼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서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본명은 유진아. 그녀의 아버지는 한때 대한민국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거대 폭력 조직 흥룡회의 보스였지만 내부의 배신과 경쟁 조직의 공격으로 인해 조직은 와해되고 아버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진아는 어린 나이에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남아 아버지에 충직했던 부하 몇몇의 도움으로 신분을 숨긴 채 살아왔던 것이었다. 그녀가 KJ그룹의 청소부로 위장 취업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였다. 그녀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조직을 무너뜨린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바로 KJ그룹의 고위 임원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에게 접근하여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을 만나고 그와 계약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녀의 계획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위로를 받았고 그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연민을 넘어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했지만 결국 지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생각에 복수를 포기하려 했던 것이었다. 이재경 부회장은 우연히 진아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잡게 되었고 그것을 이용하여 그녀를 협박하고 지훈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이었다. 진아가 이재경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했던 것은 지훈과 자신의 가족처럼 아꼈던 그의 어머니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던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훈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 이서아, 아니 유진아. 그녀는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둡고 위험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배신감을 느껴야 할까? 아니면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민을 느껴야 할까? 그는 혼란스러웠다. 왜 내게 이런 사실을 숨겼어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미안해요, 지훈 씨. 하지만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과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어요. 진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그녀를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의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려 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진아야, 지훈은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았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내 과거가 어떻든 나는 상관없어. 내게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있는 당신 유진아라는 사람뿐이야.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당신의 아픈 과거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위험도 내가 다 막아줄게.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진아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정한 사랑과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품에 기댔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이재경은 비록 체포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여전히 흥룡회의 잔당들과 KJ그룹을 노리는 또 다른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진아의 과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지훈은 이제 단순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단단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유진아라는 그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과거의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더 거대한 폭풍우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우의 한가운데서 두 사람의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재경 부회장의 구속과 유진아 아니 이소아의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진 후 강지훈과 진아의 삶은 잠시 평온을 되찾는 듯 했지만 그것은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이재경은 비록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가 KJ그룹 내부에 심어놓은 검은 뿌리들과 진아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흥룡회의 몰락과 관련된 거대한 음모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진아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지훈은 그런 그녀의 아픔과 복수심까지도 모두 끌어안으며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를 함께 헤쳐나갈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었다. 가장 먼저 그들이 마주해야 할 적은 바로 흥룡회를 배신하고 진아 아버지 유 회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내부의 적들이었다. 그들은 현재 KJ그룹의 고위 임원 중 일부와 결탁하여 그룹의 이권을 빼돌리고 있었으며 이재경 부회장 역시 그들의 꼭두각시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진아가 KJ그룹의 청소부로 위장 취업했던 이유도 바로 이들에게 접근하여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조직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였다. 지훈 씨,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단순히 이재경 부회장 한 명이 아니에요. 그의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세력이 숨어 있어요. 그들은 KJ그룹을 좀먹고 있는 암적인 존재들이고 어쩌면 당신 아버지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진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복수심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이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다. 지훈 역시 진아의 생각에 동의했다. 그는 KJ그룹의 CEO로서 그리고 진아를 사랑하는 남자로서 이 모든 불의와 맞서 싸울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윤 실장을 비롯한 자신의 최측근들에게 비밀리에 특별 임무를 지시했고 진아와 함께 본격적으로 내부의 적들을 색출하기 위한 위험한 작전을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흥룡회 배신자들의 핵심 인물이자 현재 KJ그룹의 재물을 총괄하고 있는 박상무였다. 그는 교활하고 치밀한 성격으로 그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 진아는 과거 아버지가 남긴 비밀 장부를 통해 박상무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훈과 진아는 박상무의 약점을 잡기 위해 그의 주변을 맴돌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진아는 과거 흥룡회 시절 익혔던 잠입 및 정보 수집 기술을 활용하여 박상무의 비밀 사무실에 접근했고 그곳에서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노트북과 비밀 장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박상무의 경호원들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했고 절체절명의 순간 지훈이 나타나 그녀를 구출해냈다. 괜찮아요. 진아 씨 다친 데는 없고요.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위험한 일에 뛰어든 건 아닐까요? 진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확인하며 박상무의 비리를 폭로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그들은 박상무가 해외로 비자금을 빼돌리려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아냈고 공항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덫을 놓았다. 작전 당일 모든 것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박상무는 예상보다 훨씬 더 교활했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대신할 미끼를 내세워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가려 했다. 지훈과 진아는 그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뒤를 쫓았지만 박상무는 이미 공항을 벗어나 도주한 후였다. 실패감과 허탈감에 휩싸인 두 사람 앞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바로 이재경의 충직한 부하였던 김 비서였다.
그는 이재경이 구속된 후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다가 우연히 박상무의 도주 계획을 엿듣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정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훈에게 연락을 취해온 것이었다. 강 대표님, 박상무는 지금 인천항을 통해 밀항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가 숨어있는 창고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김 비서의 제보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지훈과 진아는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고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박상무가 숨어있는 인천항의 한 폐창고로 향했다. 폐창고 안은 어둡고 음산했으며 곳곳에는 박상무의 부하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지훈과 진아는 경찰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잠입하여 박상무를 확보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리 증거들을 손에 넣어야 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진아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 능숙하게 경비들을 따돌리고 창고 내부로 잠입했고 지훈은 외부에서 망을 보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창고 안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는 위험한 함정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아는 뛰어난 운동신경과 침착함으로 모든 장애물들을 헤쳐나갔고 마침내 박상무가 숨어있는 비밀 공간을 찾아냈다. 박상무는 진아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조롱했다. 유진아, 네가 여기까지 찾아올 줄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곧 이 지긋지긋한 나라를 떠날 것이고 너는 영원히 나 아버지의 복수를 하지 못할 것이다. 헛소리하지 마. 박상무 내놈의 죄는 이미 만천에 드러났어. 순순히 자수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 진아는 분노의 찬목소리로 외쳤지만 박상무는 오히려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내 애비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바로 그때 지훈이 창문을 깨고 뛰어들어와 박상무를 덮쳤다. 두 남자는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진아 역시 박상무의 부하들과 맞서 싸우며 지훈을 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맞서 싸우기 위해 용감하게 일어선 한 명의 전사였다. 치열한 격투 끝에 마침내 지훈과 진아는 박상무와 그의 부하들을 모두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때마침 경찰 병력이 도착했고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지훈과 진아는 먼지가 자욱한 폐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와 함께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괜찮아요, 진아씨. 네, 지훈씨.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그 어떤 위험과 시련도 두렵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들 앞에는 오직 밝고 희망찬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사랑과 위험이 함께했던 그들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마침내 정의의 승리와 함께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인천항 폐창고에서의 격렬했던 밤이 지나고 강지훈과 유진아의 삶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다. 박상무를 비롯한 흥룡회 배신자들과 그들에게 협력했던 KJ그룹 내부의 검은 세력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재경 부회장 역시 과거의 모든 죄과가 드러나면서 그룹에서 완전히 축출되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 마침내 한 줄기 밝은 빛이 그들을 비추기 시작한 것이었다. 유진아는 아버지 유 회장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복수를 완수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수심보다는 깊은 슬픔과 허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고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남자 강지훈이 함께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이번 사건을 통해 KJ그룹의 CEO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더욱 성숙하고 강인해졌다. 그는 그룹 내부의 모든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여 KJ그룹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갔다. 그의 뛰어난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은 재계 전체의 주목을 받았고,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경영인의 반열에 올라섰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유진아와의 사랑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면서 그 어떤 시련도 갈라놓을 수 없는 단단한 사랑으로 엮여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과거를 숨기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더욱 깊은 신뢰와 애정을 쌓아나갔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몇 달 후 강지훈은 유진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그는 그녀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저녁 그녀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거실을 수천 송이의 아름다운 장미꽃과 촛불로 장식하고 그녀만을 위한 감미로운 세레나데를 불렀다. 진아야, 내 아내가 되어줄래? 평생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가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켜줄게. 너의 아픈 과거도 너의 불안한 미래도 내가 다 안아줄게.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진아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을 포개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상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특별하고 아름다웠다. 화려한 예식장이나 값비싼 보석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언약식을 올렸다. 진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 대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단아한 한복을 입었고,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다시 한번 반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결혼식에는 진아의 오랜 충복이었던 강민정 변호사와 이재경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김 비서도 참석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특히 진아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과거 흥룡회의 원로였던 한 노인이 나타나 두 사람에게 깊은 사죄와 함께 축복을 빌어주면서 과거의 모든 악연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감동적인 순간이 연출되기도 했다. 결혼 후 강지훈과 유진아는 KJ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모범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교훈 삼아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 노력했고, 자신들이 받은 사랑과 행운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그들은 익명으로 수많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특히 진아는 과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몇 년 후 그들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들의 집은 언제나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지훈은 일에 있어서는 냉철한 카리스마를 가진 CEO였지만 집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빠였다. 진아 역시 KJ그룹의 디자인 총괄 이사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현명하고 따뜻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나갔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지훈과 진아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아이들은 잔디밭 위를 신나게 뛰어놀았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훈 씨. 만약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 당신이 나를 그냥 지나쳤다면, 아니, 내가 당신에게 내 정체를 끝까지 숨겼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아가 추억에 잠긴 듯 말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글쎄, 아마도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세상에서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아픔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겠지.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 당신이라는 기적을 만났으니까. 당신은 내 삶의 전부를 바꿔놓았고 내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 함께 겪었던 모든 시련과 영광,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가짜 아내로 시작된 위험한 계약 관계였지만 그들은 진실된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거짓과 음모, 그리고 운명의 장벽을 뛰어넘었다. 한때 평범한 청소부로 위장했던 여자와 냉정한 재벌 CEO였던 남자.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으며 서로를 향한 믿음과 용기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잿더미와 속임수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발하며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